11월 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강옥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DJ 때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이 14년이 지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원만하시고 업무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현재 누가 와서 이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하는 것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대통령 본인이 중심을 잡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누가 비서실장을 하고 누가 총리를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이념적으로 정확하게 한쪽으로 원칙을 가지고 넘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위기 탈출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따돌거리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제는 총리 오늘은 비서실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발표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어제 총리 발표 이후에 심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대통령 하야 아래했고, 추미애 대표는 길거리로 나서서 전단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퇴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카드를 쓸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제 쓴 카드를 보면 결국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이 불려가고,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는 시점에서 이 총리와 비서실장 발표를 어제 오늘 함으로써 언론의 중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돌린다고 그것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일단 계속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의혹들을 막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어제 정말 기가 찬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3주째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고 있답니다. 어제 황 총리는 아침에 8시에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청사로 와서 경제부총리, 외교, 국방장관 등과 긴급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갖다가 하고 있던 도중에 아마 이 총리 발표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황 총리는 그 직후에 10시쯤에 1시에 임식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11시 20분에 임식하겠다라는 내용을 취소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임 총리가 발표되면 전임 총리가 후임 총리의 국회 인준 표결 통과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임식을 곧바로 가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새 총리가 발표되면 곧바로 현 총리가 나가버리면 새 총리가 발표될 때 이후에 총리 인준 동의서를 보내고 국회에서 시간을 잡아서 청문회를 하고 표결을 할 때까지 20일, 30일이 걸리고 많게는 두어 달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결국 총리가 없어지는 국정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통령이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외교 일정, 국내에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대사나 해외 정상들과의 외교 일정만 극소수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에 가까운데요. 그나마 황교안 총리가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기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경제나 국가안보, 그리고 지금 외교, 미국의 정권 교체 상황, 북한의 핵위기, 그 다음에 경제위기를
누가 수습하고 누가 챙깁니까? 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총리에게 대통령이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은 황 총리에게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잘 됐다 하는데, 제발 그 말씀을 들을 거니까 정신 좀 챙기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기 환상이나 아집에 빠졌다가는 그야말로 이 주변 사람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 대통령 후보로 밀 사람을 문자로 통보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냥 나가버리겠다고 임식을 합니까? 어제 조윤선, 안종범 등이 대통령을 대무는 양상이 벌어졌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금 오늘 한강욱 비서실장이 임명될 때까지 비서실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개각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임명됐는데 1년 동안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과 똑대를 하지 못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물으니까 꼭 똑대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나름대로는 대통령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점잖은 분이네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길래 청와대 수석들하고도 똑대를 안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 한번 주재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 한번 주재하고 맙니까? 누가 박 대통령한테 똑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이야기가 빠졌는데요. 청와대에 지금 최고위직도 개각을 뉴스 보고 알았고, 이 많은 당사자는 문자를 통해서 알았다. 자, 박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해도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요, 그냥 그만두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는 김병준이라는 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에서 총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옳든 그르든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겠다고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역사 교과서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역사 교과서 개정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권의 중요한 이념적 축 하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해 갈 수 있고, 이번에 총리직은 그냥 총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주도력이 매우 약화된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에 준하는 책임 총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안정처 장관 내정자 박승주 씨를 본인이 추천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부총리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도 자기가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향후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의해서 만약에 인준이 된다면 상당한 힘을 받고 가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면 박 대통령은 차라리 내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와 이념적인 부분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국민 앞에 털어놓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주장해왔던 길거리 보수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장, 즉 임시당 대표로 안철수 의원이 수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당 내부에서 박지원, 호남 중진 등이 반대해서, 왜?
친노 성향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 부총리, 그 다음에 정책 무슨 기획위원장입니까? 이런 온갖 일들을, 직책들을 다 수행한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핵심이었던 인물이고요.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과시킨 노무현 정권의 이 과세정책도 총괄했던 분입니다. 그렇다가 노 정권이 망하니까 온건한 쪽으로 옮겼지만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황교안 총리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박통진당 해상된 이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 칼라에 맞게 수행을 해왔다. 그래서 일부 보수 세력들은 대통령 후보로 밀자라고 운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을 본인이 위기에 놓이자 헌신짝 내던지듯이 팽개치고 이제 노무현의 사람 김병준을 땡겨온다. 국민의당조차도 진노 색깔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을 우리 당에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젯밤에 이제는 못 참겠다 대통령 하야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한마디로 사람 빼가기에 대한 분노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38석을 가진 원내의 3당을 그렇게 자극시켜버리면서 그 사람을 총리 내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상의를 이제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판단이 헷갈리는 겁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야 되고요. 정권을 내어주거나 안 그러면 퇴진을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면 답니까? 제가 어제 박 대통령의 업보다라고 안종범, 조윤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조윤선, 안종범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10이고요. 90%는 박 대통령을 향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러하니까 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일하던 사람을 내보내도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고 어디 갈 데는 있냐? 그러고 노잣돈을 주는 것이 도리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밑에서 온갖 허들의 일을 욕들으면서 다 하던 사람에게 총리 바뀌었다고 문자로 보내고 청와대에서 지금 비서실장 대행을 하는 사람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 아닙니까? 자기의 오른팔, 왼팔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최순실에 너무 깊게 쌓여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까?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요, 대통령이요. 정말로 심각한 국면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건 지켜보는 국민도 고통이고요.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전부 국민들이 지금 자기 가슴에 자존심의 실추와 한마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사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러십니까?